문장은 간단한 문장이에요. 두 개 할게요. 맨 밑에서 잘린 줄 말고 바로 위에 두 개 있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이 문장하고 난 아침에 생각이 별로 없어. 이 두 개의 문장을 어린 애들끼리 주로 많이 하는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수준의 교재에 있는 문장인데 이걸 성인들이 영작을 잘 못해요. 딱 듣고 바로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그 답은 여기 옆에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 그걸 모를 수 있지? 그 누군가는 뭐 그도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그게 잘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찾아서 만든 건데 그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돼요. 난 아침 생각이 별로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어 하고 별로는 이제 부사고 생각이 없어. 이게 뭔 말이야? 무엇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무엇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게 목적어가 되겠지. 그럼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 뭔 뜻이냐? 요거는 뭐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사구라 그래요. 뭐 할 생각이 없어, 뭐 말 의지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 동사구로 뭐 하고 싶지 않다 할 때 하고 싶으면 feel like인데 feel like 하고 뒤에다가 그 동작을 나타내요. 하고 싶은 동작을. 그런데 feel like eating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don't feel like ing 이렇게 feel like don't feel like eat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사 구대 동사구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형태로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이 동사구와 이 동사구가 의미적으로 글자 그대로 써진 그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1대1로는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관용 표현들이라고 하는데 일상에 많이 쓰는 관용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수준의 교재를 많이 볼 때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만 읽을 때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고 구어, 대화로 얘기하는 구어라고 하죠. 구어. 대화나 뭐 담화, 그 말로 많이 하는 그런 거에는 그런 게 많은데 상호작용이 많으니까. 근데 무엇입니다, 무엇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글로 정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어 표현 능력이라고 하죠.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담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글로 써진 것만 읽으시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훈련이 잘 안 돼요. 몸으로 감각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잘 쓰이는 거 뭐 몇백 가지 패턴을 골라가지고 그 연습을 시키죠. 문장 형태들이 있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주 쓰이는 건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딱 정해놓고 연습을 시키면 사람들이 또 그것만 암기해. 그래가지고 막상 쓸어먹으려면 잘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패턴화된 책을 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만 다 씹어먹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잘 내놓기가 힘들어요. 그냥 문장 구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국어에서는 이 주변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점점 확대해가면서 클로즈업 한다 그러죠. 확대해가면서 피사체를 좁혀가는 거죠. 점점 좁혀가면서 걔가 뭐 하고 있는지 동작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정보가 먼저 다 사진에 찍혀서 나와요. 전체가 찍혀서 나오고 점점 관심 있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의 동작을 그래서 마지막에 동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주어가 뭔지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 그리고 굳이 안 나타내도 그 주변 상황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대충 어떤 관계인지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고
거기에는 조사가 또 붙어요. 그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뭐 이런 각각의 문장 성분들의 그 문장 품사로 구별할 수 있는 성분들이 다 조사가 붙어요. 어미가 붙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돼요. 딱지가 다 붙어 기능이. 예. 각 단어마다 딱지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별이 돼. 그러니까 뭐 조금씩 단어를 바꿔 써도 마지막에 딱지만 조금씩 달리 하면 또 의미가 대충 전달되고 파악이 돼요. 분위기 파악이 된다는 얘기야. 분위기 파악이 되니까 마지막에 어떤 동작으로 끝나나, 어떤 서술로 끝나나, 요렇게만 관심을 가지면 돼.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생략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이 문장도, 뭐야, 문장이 이랬는데 주어가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걔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러면 뭐야, 걔들, they. 걔가 주어요. 그 걔가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그 궁금하니까 먼저 나와야지.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국어에서는 주어 동사 아무 때나 넣을 수 있어요. 아니, 주어 아무 데나 넣을 수 있어. 동사도 사실 아무 데나 넣을 수 있지만 맨 나중에 넣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아 이거 뭐 자꾸 뭐가 온 게 떴는데 무시하세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어순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각각의 문장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조사라는 딱지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게 조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관찰하는 방법이 영어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일단 주어부터 딱 찍어야 돼. 찍어가지고 딱 걔를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그 주변 옆을 둘러보면서 봐야 돼. 걔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보고. 그래서 주어가 근데 탁 움직이면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 상태가 보이든가. 그래서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걔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이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보이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뭐 표현할 게 뭐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이어서 붙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조사 대신 전치사 접속사가 발달해 있어요. 전치사는 뭐냐? 딴 거 그냥 뭐 분사도 있어요. 분사도 그런 이제 거기에 이어서 추가로 어떤 동작이 있을 거 아니야. 주어가 직접 나타낸 동작도 있을 것이고 주어는 아니지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어가 딸렸으면 목적어에 딸린 동작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런 거에 대한 동작을 또 풀어줘야 돼. 보이니까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딱 전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주변이 보이니까 그걸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꾸 살이 붙여. 붙이려면 뭔가 접착제를 하나 붙여서 가져갈 거 아니야. 응? 그래야 이게 붙여서 내 식구요 딸려서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요건 내 식구 설명 좀 해주는 거야. 요건 내 식구 설명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기능어라 그래요. 그런 기능어 뭐 부정사, 투부정사가 붙을 수도 있고 또 동사를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앞에 있는 주어하고 같지 않은 거야. 또는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같지 않은 거야. 같지 않은 거지만 얘 표현은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접속사라는 걸 써가지고 붙여준단 말이지. 절 형태를 가지니까 주어가 또 나오니까 다른 주어가 나오니까 또는 같은 주어라도 꼭 표시를 해주고 싶은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려고 문장이 좀 복잡해져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영어는 간단해. 그냥 딱 주어부터 찍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찍어놓고 주어가 그 다음에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이 대상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보니까 주변으로 3쿠션 맞아갖고 또 주변으로 표현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당구로 얘기하면 3쿠션이야. 얘 때렸는데 그 다음에 뭐 또 움직이는 게 보이고 막 이러면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영어를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장이 뭐 그 수식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투부정사, 접속사 이런 거는 지금 이 예문 두 개에서는 어떻게 이걸 모을 수가 있지? 난 아침 생각해보면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이제 조금 복잡한 문장이 들어가면 벌써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기 시작하면 엄마 나 투부정사 뭔지 모르겠어 머리 아파. 한국어에는 없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아프지. 네가 정상이야. 당연한 거야. 그거를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면 너는 좀 연구하는 학생, 질문 많이 해가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아닌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궁금해가지고 이건 나 진짜 거부감이 일어나 이렇게 나 경기 일으켜 하면서 차이를 또 알아야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다 틀려. 그 감수성이 다 틀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엄마 아빠들이 잘못하는 거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야. 왜?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여기다 껴맞추라고 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 어린애들끼리 하는 이 간단한 대화조차도 정말로 작문이 어렵다. 왜? 방식이 틀리잖아. 예를 들면 촬영을 하는 방식이 틀리든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대상을 보는 그 범위 자체가 틀려버려. 거기 틀리기 시작해. 어떤 놈은 크게 보고 둘러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한국 얘기란 말이야. 일반적인 한국어 변식이 그렇단 말이야. 그걸 컨텍스트가 다 보여야 돼. 주변 상황이 다 보여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갖고 누가 뭐 하고 있더라까지 가야 돼. 누가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과정에서 대충 짐작하니까. 그러니까 주어도 빼버리고 목적어도 빼버리고도 이렇게 표현이 돼. 마지막에 동사로만 잘 끝내주면 돼.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서 도대체 어디서 동사로 끝내줄 건지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어떤 경우는 보니까 동사도 안 써놓고 문장을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틀렸지. 그런데 그래놓고 사람을 막 흥분을 시켜. 해갖고 목적은 달성하게 해줘.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는 말도 안 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장 속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겠지.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겠지. 그런 것들은 또 만들어. 주로 우리 북한에서 내리는 하는 문장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다 해갖고 앞에서 뭔가 다 분위기 다 잡아놓고 동사를 살짝 티 안 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선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장들도 있더라 이거야. 근데 영어에서는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왜? 딱 찍어가지고 주어부터 찍어서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대란다 이제 그 주변을 점점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야 돼.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점으로 찍어놓고 그 점 주변을 점점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나. 그러니까 주어는 그리고 동작이 딱 나오면 화살처럼 쭉쭉쭉 나가야 돼. 그러니까 표현할 때 쭉쭉쭉쭉쭉 직진하면서 그 주변을 좀 더 키워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문장으로 가야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오형식이네, 아까 옛날에 팔품사네, 구품사네 뭐 하는 거, 그거 생뚱맞죠. 생뚱맞아.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그냥 막 흩어놓고 갔다가 조사만 붙여버리고 어미만 붙여버리면 말이 다 되는데 내가 왜 이게 복잡한 거를 공부를 해야 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는 조사 붙여서 아무 데나 갖다 던져놓고 말을 하네? 그리고 동사가 맨 나중에 나오거나 어디 숨어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잘 안 쓰는 기능어지만 뭐 그런 고로 얘기하면 그니까 뭐 이런 거 미사여구를 할 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여기 얘기한 대로 투부정사 접속사 같은 역할을 막 만들어내 버려. 조사가 없는데
그렇게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마침표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특히 구어는 더 심해. 뭔가 계속 흘러는 가는데 내가 결론이 어디가 있었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론을 내놓고 영어는 시작한단 말이야. 왜? 동작이 바로 결론이니까. 내놓고 시작을 하는데 애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아주 빡치는 거야, 빡치는 거야. 영어 하는 사람들 올 때 한국어 들어보거나 한국인들이 토크 하는 걸 들어보면 빡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장평 방식만 있냐? 안 그래. 중동 사람들은요, 상인들이잖아. 상인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막 널어놓고, 이게 있지. 이제 하나 딱 숨겨가지고 탁 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그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문장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제, 이 화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게 딱 주제가 되면서 동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주변 정황이 다 얘기가 됐으면 내가 어떻게 끝날 거로 기대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놈이 동사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 내가 뒤통수 맞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나중에 제가 그 학자들이 이 각 그 언어별로 이렇게 글쓰기 표현이 좀 다르더라. 문장 표현들이 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찍어서 그런 걸 분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90년대인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얘기 아니야. 몰랐고 그거를 다시 교수님들이 또 가르치는데 한 10년, 15년 걸쳐요. 그게 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또 그걸 가르치는데 또 한 10년, 15년 걸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학자들이 찾아내지도 않은 찾아내서 전달할 때까지 거의 30년 걸리는 거야. 30년, 50년 걸려버려.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 기법이 서로 조금 언어를 다루는 민족들의 어족들의 사는 생활 지역이나 풍습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만이 자주 쓰는 문장 표현 어순 이런 것만 가지고 또는 기능어들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만 가지고 내 틀에 맞춰가지고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어의 틀을 가지고 영어를 해석하고 거기다 껴맞춰서 이해하고 번역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영어 못합니다. 왜? 머릿속에서 벌써 부하가 엄청 걸려버려. 여러분들이 AI 돌리려고 전기세 엄청 물고 그 회사들이 하죠? 여러분들은 그 속도도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머리가 막 지진 나버리고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럴 때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엔진이 다른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골목길 들어갈 때는 그냥 오토바이 타야지. 그게 빠르지. 그 다음에 자동차 좀 럭셔리하고 편한 거 타고 싶을 때는 또 그거 타야지. 장거리 갈 때는. 그렇게 생각해버려. 영어를 할 때는 쭉쭉쭉 직진해서 나가야 되니까, 영어식, 화살이 나아가듯이 나아가면서 표현하는 그 방식, 직선적인 그 표현 방식, 작은 것부터 크게 표현한 이 방식들, 지나가면서 표현한 이 방식, 그 다음에 설명한 것들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뒤에다 주저리 달아주면서 가는 이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한국어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변 정황을 다 먼저 쭉쭉쭉쭉쭉 이해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마지막에 뭐가 뭐 하는지 서술을 해주는 뭐가는 또 생략할 수도 있어. 뭐가 뭐를 또 생략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동사로 이렇게 잘 끝맺음을 해주는. 어떨 땐 또 동사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에 의해서. 하여튼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더라. 그러나 그것은 한국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에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너무 많이 쓰이니까 외국인들이 또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면 머리가 아파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구 이제 그 그리스 라틴계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은 다 어순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순이 그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기능어들 찍찍찍찍 붙여서 나오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그 보충할 수 있는 말들 붙여가지고 그런 방식의 어순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면 자기는 그냥 주어, 동사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자기들 틀에 맞춰 그 한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왜? 꼭 주어하고 목적어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잘 듣던 방식이 아니잖아. 그리고 뭐가 틀려? 소리도 틀려요, 소리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소리도 영어는, 한국어는 음절이 딱딱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절이 거의 일정하게 구분이 되면서, 사투리 말고 표준어, 구분이 되면서, 받침까지도 이렇게 딱딱 구분이 잘 될 수 있게. 그 혀의 위치 때문에, 위치가 약간, 천장에서 약간 딱딱한 쪽으로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로 아래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입 바깥으로 좀 왔다 갔다 나갔다 하기 좀 편하고 입 안쪽에 깊은 곳까지는 잘 못 움직인다. 그래서 울림이 큰 소리는 별로 많이 못 만들지만 자음과 모음이 변형이 적은 소리를 잘 낸다. 근데 이 영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랑스 조금 다르고 독일 조금 다르고 영국 미국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강세를 받을 땐 조금 길면서 강하게 소리가 나고 그 강세 다음에 모음들은 좀 약하고 잘 뭉개지고 자음도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I would like to go home 이렇게 발음하면 꽝 못 알아먹어. I'd like to go home.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옆에 들어봐. 이러면 알아먹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서로, I'd like to go home. 그러면, 그냥 애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I'd like to go home.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는 거야. Like to go home. 요것만 잘 들으면 돼. Like to go home. 이렇게, like, go home만 잘 들으면 돼. 그것만 잘 들고 나머지는 너 뭐야 잘겠어. 한국어는 그러면 안 되지. 나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까지 정확히 나와야 돼. 그래야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기능어는 정확히 발음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붙여 쓰는 기능어, 조사라고 하죠. 조사, 어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히 발음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어떤 격을 하는지 알아. 이제 그거를 이제 격이라고 해요. 격조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격을 이게 주어로서 격을 갖췄냐, 목적으로서 격을 갖췄냐, 아니면 동사로서 격을 갖췄냐, 뭐 이런 거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격조사라는 용어를 써요. 이 단어들이 막 나오면 이제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격조사라고도 쓰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격조사라는 걸 쓴단 말이야. 근데 뭐 영어도 뭐 비슷하긴 해요. 그 품사라고 개별 단어로는 품사로 구분을 했다가 또 조금 보니까 이렇게 뭉텅어리로 움직이더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한국어에서는 말뭉치라 그러는데 뭉텅거리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문장에서는 보면 뭐가 있냐면 모르다, 모를 수 있다, 모르다 동사잖아요. 동사. 수 있지 그러면은 가능성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어떤 어미들이죠. 수 있다 없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니까 좀 띄었으면 뭐 이거를 조사로 볼까 미로 볼까 막 그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 뭐 하는 거고 아무튼 요 보충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고. 근데 난 아침 생각이 별로 없어. 이러면 나는 내가 주어잖아. 나가 주어야. 근데 생각이 없다. 그 뜻은 하나하나 딱 묶어서 얘기를 하면 싫단 얘기야. 나 그거 싫어야 나. 근데 아침이 싫다고 뭔 말이야? 아침 밥 먹는 게 싫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침이란 명사지만 이거는 아침 밥 먹는 것 이게 되는 거야. 이 싫다 그런 뜻이잖아. 이 싫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써진 것을 보면 그 글자 그대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문장이 이상해져 버려. 문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격을 맞추기도 어렵고 조사로 정확히 하기도 어렵고 그래. 왜냐면 한국어는 조사가 생략되는 게 되게 많거든. 여러분들 이제 국어하고 영어 차이 알겠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국어하고 영어 차이를 좀 분명히 하자는 거야. 국어 못하면 영어 못해. 영어 못하면 국어 못해. 왜? 문장이 점점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길어지고 문장이 이제 막 여러 개 모여가지고 문단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못하는 사람 영어 잘할 수 있냐? 아니야. 국어도 잘해야 영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국어 못하는구나 알고 국어를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는 한쪽 언어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다른 쪽 언어도 관찰하면서 성숙해지면서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번역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어떻게? 얘는 이제 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런 부사잖아.